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R&D 사업팀의 김현주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벨리 활성화팀에서 이렇게 저희 팀 지원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한 10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저희 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원 사업 중에는 벌써 공고가 나가서 과제를 받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공고를 시작해서 이제 과제를 접수받을 예정이니까 많이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 굉장히 다양한 산업별로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R&D 지원센터에서 총 35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기업 R&D 지원과 정책 R&D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렇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공개평가형입니다.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명대로 공개평가 방식을 통해 ICT, 융합기술 분야의 기술혁신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이시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제한 없이 단독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도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로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은 지원 사업입니다. 시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해드리고요. 사업기간은 6개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하시는 민간 부담금이나 기술료 징수 또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미 공고가 나가서 과제 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접수 기한은 3월 25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크라우드 펀딩형입니다.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에 6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연계해서 시장성 검증을 도와드리고 또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의 기술 개발과 제품 제작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한 중소기업이시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제한 없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기술이 적용된 분야기만 하시면은 시제품, 와제품 제작 가능한 기술 적용된 분야시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부담금이나 기술료 징수는 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선정되시면 7개월의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국내외 6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연계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국내 플랫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4천만 원, 국외 플랫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번 주 목요일부터 이미 공고가 나가서 접수를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접수 기한은 3월 23일 화요일까지니까 많은 접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장 단계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혁신 기술 성장 기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사업화 집중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단독으로는 접수를 하실 수 없으시고요. 무조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주관기관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하시고요. 협력기관으로는 국내외 대기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 이렇게 구성하셔서 들어오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는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신환경, 신소재 분야 등이 있고요. 아까 두 사업과는 다르게 민간 부담금이 있고 사업 끝나고 나시면 기술료 징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과제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사업기간 1년 동안 R&D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신다고 모두 들어오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시고요.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충족하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으로부터 주관기간이 3년 이내에 50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하셨거나 아니시면 국내외 수요처를 이미 확보하고 계시거나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셨거나 3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바이오 의료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바이오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런 지원 사업인데요. 기업 단독으로는 이 사업도 참여하실 수 없고 무조건 산학연병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컨소시엄과 차이점은 바이오 의료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도 컨소시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 분야는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의 분야를 지원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민간부담금 있는 사업이시고 사업 끝나고 기술료 징수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이 사업은 사업기간 2년 동안 과제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코로나에 대응해서 한 번 더 공고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한 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랙을 나누어서 아까 일반 분야 그리고 지금 이 포스트 코로나 분야 이렇게 나눠서 한 번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목적 보시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방역 의료기기 기술 사업화 지원이고요. 아까 일반 분야와 차이점은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분야, 그리고 지원 규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무조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 소재 중소기업도 단독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도 감염병 대비한 방역기기, 진단의료기기 등이 되겠고요. TRL 7단계 이상, 즉 과제 수준이 상용화, 사업화 수준이 되는 과제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도 사업기간 1년이 되고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양재 R&D 클러스터 육성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산학연 기술 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이 사업도 산학연 컨소시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에 양재 R&D 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관기관은 무조건 그러면 양재에 위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시면 주관기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를 지원을 해드리고요. 민간부담금 있고 기술료도 징수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기술 개발하시는 비용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의료 기술 사업화처럼 작년에는 2번 공고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일반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분야 이렇게 한 번 분야만 나눠서 공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는 비대면 방역 등의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과 분야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일반 분야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물론 컨소시엄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가 아니라 이제 비대면 방역 비대면 방역 분야에 인공지능이 접목된 과제를 지원해드립니다. 민간부담금과 기술료는 그대로 있는 사업이고요.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R&D 자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네, 다음은 쥐벨리 ICT 융복합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이 쥐벨리에 소재한 기업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간 ICT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네, 지원 대상은 이것도 컨소시엄을 무조건 구성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차이점은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이 무조건 쥐벨리에 소재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쥐벨리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하고 지원 분야는 IoT 등 미래 신기술 중심으로 타산업과 융복합된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이고요. 사업 끝나시면은 기술료 징수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과제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이 사업도 이제 조만간 공고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패션 산업 융복합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패션 산업의 기술을 접목하는 융복합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이고요. 아까 인공지능과 마찬가지로 동대문 패션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주관기관이 꼭 동대문에 소재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시면 주관기관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패션에 다른 혁신 기술이 접목된 그런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민간부담금 있고 그리고 기술료 징수도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면 사업기간 1년 동안 기술 개발하시고 사업화 하시는 데에 R&D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네, 금융 보안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계시는 서울 소재 핀테크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컨소시엄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 컨소시엄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협력기관도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지원 사업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분야라면 전 분야 다 지원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TRL 7단계 이상의 과제를 지원해드립니다. 민간부담금과 기술료 징수하는 사업이시고요. 선정되시면 1년이라는 사업기간 동안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 들으시면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시면은 좀 더 관심이 간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서울 R&D 지원센터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난해 공고도 볼 수 있고 올해 공고 새로 뜨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제 접수도 이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별로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대로 담당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셨는데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자료 보시고 담당자께 전화 문의 주시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의 김한주입니다. 저는 오늘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 PPT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은 제목에서 그 사업 내용을 좀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테스트베드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을 테스트베드의 장으로 제공해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계시는 혁신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실증할 수 있게 지원해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장 혁신 및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여야 되고요. 다음에 서울시 공공 분야에서 제공해드리는 실증 장소에서 실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 단독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컨소시엄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주관기관이 필수이고, 다음에 협력기관으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기관, 대학병원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이 하나라도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은 그 공고문에 보시면은 그 자세하게 이제 박스에 세부 설명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그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그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웬만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그 핵심 기술이 적용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혁신 및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게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계신 그 혁신 제품을 실증하시면서도 혜택을 보일 수가 있지만 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계시는 혁신 제품을 실증함으로써 서울 시정 혁신하고 그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 시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양쪽에 다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기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후에는 기술 성숙도 6단계 TRL이라고 부르는데요. 6단계 이상이 이제 시제품 이상이나 아니면 상용화 직전의 완제품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인증이나 승인 없이 가급적 바로 아니면은 6개월 이내 설치를 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솔루션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원 기준을 보시면은 지원 기준이 이제 예산 지원형과 기회 적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D 형태 사업에서 이제 지원해 드리는 게 이제 예산 지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증 지원금을 이제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형은 실증 장소와 그다음에 실증 지원금, 실증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혁신 제품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실증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부 그런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비용, 그다음에 그 실증 제품을 설치 후에 유지 보수하시는 비용, 그다음에 실증이 끝나고 나서 철거 및 원상 복구하는 그런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실증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일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했는데 이 실증 기관이라고 하면
공공 분야의 실증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그 서울시 부서, 그다음에 산하기관, 서울시 교육청 같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R&D 베이스 과제다 보니까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제 판가름을 내는데 성공 판정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실증 확인서를 이제 제공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명의의 국문 영문 실증 확인서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국내에 판로 개척하실 때 레퍼런스 용도로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2018년도에 테스트벨 사업을 처음 론칭해가지고 그때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 국문 영문 실증 확인서를 이제 발급받으신 기업 같은 경우에 적극 활용하셔서 뭐 개인 SNS에 영문 레퍼런스를 이제 캡처해서 이제 대표님이 올리셨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나이지리아 바이어가 보고선 관심이 있어서 연락도 오고요. 뉴질랜드 바이어가 또 보고서 또 뭐 미팅을 해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해외 진출에 이제 뭐 이런 물꼬를 튼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실증 확인서를 발판으로 조달청 혁신 시제품 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이게 뭐 가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평가 때 조금 참고 자료를 제출하셔가지고 잘 선정이 되셔서 그다음 작년에 이제 공공구매도 수억 단위로 그렇게 이제 수주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물 또는 현금 출자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현물 또는 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은 뭐 부담 없이 1원도 출자를 안 하시고 현물로만 그렇게 이제 출자를 20%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보시면은 예시까지 나와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이제 4억이다 보니까 4억일 경우에 이제 얼마를 현물 또는 현금을 출자하시는지 공고문 내용 참조하셔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제공형은 이제 말 그대로 기회만 제공하는 거라 실증 장소 및 실증 확인서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데요. 실증 비용은 자비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신에 이제 주관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중견기업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95억 원이고요. 과제당 최대 이제 4억 원까지 실증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올해는 30개 과제 내외로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 형태는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계신 혁신 제품이나 솔루션 서비스를 공고문 부치민에 나와 있는 그런 실증 기간 링크에 나와 있는 그 목록을 보신 다음에 이 기관에서 제공해주는 실증 장소에서 실증을 해보면 적합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형태로 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지정 공모는 먼저 실증 기간의 시정 혁신의 도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과제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리 이제 좀 해놓은 공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2개의 지정 공모를 내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선정이 됐고 올해 이제 다시 이제 넘어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올해 또 지정 공모 수요를 또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수에 가시면 지정 공모 과제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해서 자연공모, 자유공모, 지정공모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절차는 사업 공고가 총 3개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R&D 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SBA 홈페이지, 그리고 신규수 접수소 3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어디에서도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공고 후에 이제 상시 접수, 수시 평가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수 통해서 이제 상시 접수를 하시면 평가를 이제 한 2달 정도 진행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산하기관 협력사업 시민위원회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협약 체결 및 실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 평가는 1차 서류 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고 실증기관 사이에 이제 실증 세부 내용 협의하는 시간, 그 다음 2차 대면 심사, 기업 발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최종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 진행을 협약 체결 및 실증 진행하고 월별로 이제 월간 보고서라는 거를 접수하면서 좀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 최종평가를 통해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판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 규모에 보시면은 최대 4억 원에 1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월 이내다 보니까 좀 빨리 이제 실증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발급받아서 판로 개척을 하고 싶으신 생각에 이제 6개월 뭐 이렇게 좀 짧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실증 제품 설치하시는데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경험상 12개월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그런 걸 고려하셔서 실증 기간을 처음에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실증 기간 서울시 부서내 산하기관하고 서울시 교육시청인데요. 적용 가능한 제품 서비스 실증 적용 방안하고 기대효과를 이제 해당 실증 기간에 제한한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이게 이제 예산 지원용이 되겠고, 기회 적용도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요 기술 제안서를 실증 기간에 이제 제출을 해서 그 실증 기간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수용 여부를 좀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증 기간에서 좀 그 실증을 할 수요가 있으면 수용 의견이 왔을 경우에 선정평가로 넘어가서 그렇게 이제 1차 서류 심사, 2차 대면 심사 거쳐가지고 최종 선정이 되고 협약 체결 후에 시정금을 이제 드리고 최대 12개월 동안 실증을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사항 중으로 많이 저희가 받는 게, 그러면은 그 실증 기관에 사전에 기업 입장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뭐 기술 제안서를 이제 제출할 건데 그 수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좀 타진을 해본 다음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공고문에 그렇게 실증 기간에 미리 타진을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은 많이 몰리는 실증 기간에 조금 업무마비도 될 수 있어서 그렇게는 저희가 안내가 나가지는 않는데요. 적극적이신 기업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미리 좀 타진을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제한 사항은 아니어서 적극적이신 기업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테스트베이스 서울 실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하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올해 95억 원 규모로 이제 하기 때문에 95억 원이 다 선정이 되면 조기 마감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상반기, 늦어도 가을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5억 원 규모가 다 차서 선정이 마감이 되면 신기술 접수소에 이제 파업창으로 해가지고 올해 95억 원 규모 다 선정이 완료돼서 마감이 됐다고 그렇게 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미리 좀 준비하셔서 상반기 중에 많이 좀 신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그 채널 통해 가지고 질문이 혹시 올라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이 보니까 뭐 일반적인 그런 사업계획서 관련돼서 질문 주셨고요.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이 따로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PPT를 이제 링크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문의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투트랙으로 저희가 좀 그 이원화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접수 및 선정평가는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 통해서 이제 문의를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및 과제 관리 실증 관련된 뭐 그런 질문은 저희 SBA 기술혁신팀으로 이 전화번호와 뭐 메일로 언제든지 그 문의 주시면 세부 내용 자세하게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스트베이스 서울 1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